안녕하세요. 좋은남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맛있다고 하는 누가 만들어도 맛에 실패할 수가 없는 빵, 바로 소세지 빵을 한 번에 16개 집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족들과 주위에서 호응이 좋아서 벌써 사용한 소세지만 10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국가기술자격 제과시험 실기에 나오는 배합표대로만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토핑만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배합표는 강력분, 중력분, 생이스트, 제빵 계량제, 소금, 설탕, 마가린, 버터로 대신하겠습니다. 탈지분유, 달걀, 물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 배합표의 90%를 중량을 계량해서 70g짜리 16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에 4개씩 4판 16개입니다. 토핑은 프랑크 소시지 16개, 양파, 마요네즈, 피자 치즈, 케찹, 그리고 추가로 양송이 버섯, 파프리카, 옥수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금 집에 제가 재료가 있는 게 양송이 버섯하고 옥수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파프리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쓰는 오븐은 쿠팡에서 구매한 위즈 이넨스 전기 오븐 40L이고요. 반죽기는 오펠 반죽기입니다. 먼저 밀가루 강력분 504g 계량하고요. 버터와 계란을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 놓습니다. 버터와 계란의 냉기를 미리 빼줘야 하는데 들어가는 비중이 많지 않아서 시작 전에 꺼내두만 두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밀가루인 중력분 126g 계량하고요. 전 성격이 꼼꼼해서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안 그러셔도 됩니다. 드라이 이스트입니다. 저는 빵을 자주 만들지 않아서 냉동 보관으로 2년까지 유지 가능한 드라이 이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생이스트에 대비 40%만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10g 계량하였습니다. 제빵 계량제입니다. 5.4g인데 눈꿀 저음이 소수점까지 안 돼서 5나 6으로 계량합니다. 워낙 소량씩 들어가서 하나 사면 유효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금은 그냥 집에 있는 소금 사용했습니다. 12.6g이니까 10이나 13g으로 계량하면 됩니다. 설탕 68.4g 계량합니다. 버터는 저는 무염 앵커 버터를 사용하는데 자주 애용하는 맘쿠킹 사이트에 가면 쿠팡보다 훨씬 저렴해서 좋습니다. 탈지분유 30g 계량해 주시고요. 달걀은 하나를 깨서 노른자와 흰자를 섞고 30g만 남기고 버려주시면 됩니다. 물은 327g 계량해 주시면 됩니다. 반죽기 통에 제일 먼저 이스트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채를 칠 가루들을 넣어 줍니다. 강력분 그다음에 탈지분유 소금과 설탕을 넣어주세요. 주의할 점은 이스트와 설탕, 소금이 닿지 않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계란을 넣어주시고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죽은 글루텐을 잡는 게 핵심인데 많이 하다 보면 점점 글루텐을 잡히는 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죽 용량에 비해 반죽기가 작아서인지 생각보다 빨리 글루텐이 안 잡혀서 저는 총 25분 정도 반죽을 돌렸습니다.
반죽을 둥글게 만들고 비닐로 덮은 후 발효기에 넣겠습니다. 오븐에서 1단계 발효로 27도씨로 60분 설정으로 발효했습니다. 1차 발효 동안 토핑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짜렐라 치즈, 프랑크 소세지 16개를 준비하고요. 양파를 336g 정도 계량해서 잘게 썰어줍니다. 양송이 버섯을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줍니다. 집에 남은 게 2개밖에 없어서 일단 전 2개만 넣었습니다. 옥수수 통조림에서 물을 버리고 옥수수만 반통 넣어줍니다. 마요네즈 142g 정도 짜줍니다. 피자 치즈 91g인데 전 치즈를 좋아하고 그래서 1.5배로 듬뿍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남은 시간은 짤주머니에 마요네즈를 넣어주는 것인데 집에 갈릭 마요가 있어서 오늘은 갈릭 마요로 준비했습니다. 소세지에 물기가 없게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합니다. 1차 발효가 끝나는 시간 동안 설거지도 합니다. 50분에서 60분 정도 후 1차 발효가 끝나면서 70에서 71g으로 소분해서 동굴리기를 합니다. 반죽에 덧가루를 조금 묻혀서 끈덕임을 살짝 줄여주고 70g씩 소분하랍니다. 중간에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 놓습니다. 16개 소분할이 완료되면 다시 10분간 1차 발효기에 10분 넣어서 중간 발효합니다. 10분 중간 발효가 끝나면 동굴리기 한 반죽에 소세지를 넣고 말아서 봉합합니다. 봉합 후에는 이 두세 번 밀어서 반죽의 양이 균등하게 합니다. 봉합선이 아래쪽으로 가게 두시고 모두 한 번에 만듭니다. 이어서 바로 소세지빵 모양 내기 성형에 들어갑니다. 가위로 자르기 때문에 판에 기스가 나서 테프론 시트를 깔고 했습니다. 소세지빵 모양은 꽃무늬 모양과 나뭇잎 모양이 있는데 전 나뭇잎 모양만 만듭니다. 가위질 시 30도에서 45도 정도 눕혀서 가위질 해주시고요. 소세지가 너무 적거나 많게 한쪽에 쏠리지 않게 손으로 만져가며 균등하게 잘라주세요. 양쪽으로 3쌍을 만드셔도 되고 얇게 자르시게 되면 4쌍을 만들어도 됩니다. 4개 한 판이 완성되면 바로 오븐으로 가서 38도 2차 발효를 시작하세요. 나머지 12개를 차례대로 한 판 될 때마다 가져다가 차곡차곡 발효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판이 20분 2차 발효가 완료되어서 미리 준비한 토핑물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토핑물이 마지막 판에 많이 남게 되니까 초반부터 아끼지 말고 듬뿍듬뿍 올려주세요. 토핑물을 다 올린 후 케찹을 지그재그로 짜줍니다.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게 예쁘게 짜주세요. 요리는 아트입니다. 이어서 마요네즈 짤주머니로 짜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갈릭 마요지만 나중에 먹어보니 일반 마요네즈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판들도 20분 발효 시간이 되면 차례로 꺼내서 토핑물을 올려줍니다.
네 번째 판을 빼면서 오븐이 비어있게 되므로 예열 버튼을 눌러 예열합니다. 네 번째 판을 다 토핑하기 전에 예열이 완료되어 첫 번째 판을 200도에 아랫불 170도로 위즈 웰 오븐 두 번째 위치에 굽기 시작합니다. 12분 맞추고요. 이게 5분마다 위치와 온도 차이가 좀 있어서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12분 굽기 후 판을 돌려 2분 더 구워줍니다. 드디어 12분에 2분 더해서 14분 구워서 첫 번째 소세지 빵이 나왔습니다. 간 나온 빵은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하시고 스크래퍼로 바닥을 들어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냉각팬으로 옮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파슬리를 뿌려주세요. 파슬리를 안 뿌리고 먹는 것이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판도 굽기가 완료되어 냉각팬으로 옮겨줍니다. 냉각을 충분히 식혀준 후 포장 비닐에 담아주세요. 쿠팡에서 200개, 400개 단위로 팝니다. 토핑물이 가급적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소세지 빵보다 조금 많은 큰 비닐을 사용했습니다. 냉각 시에는 실온 냉각해 주세요. 저는 지금 시각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빠르게 냉각한다고 창문 열고 냉각했더니 밖의 영하 온도에 소세지 빵의 식감이 평소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판도 완료되었습니다. 파슬리는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세요. 일단 뿌린 게 모양은 더 예쁩니다. 네 번째 판도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16개의 소시지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후기입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한 제과 제빵인데 어느덧 동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밤 9시에 반죽기 돌려서 아랫집에 괜한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부엌 옆에 밀가루와 온갖 제빵 제과로 재료로 어지럽혀서 죄송합니다. 초보자의 빵을 맛있게 먹고 평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빵의 동영상 편집에 체력적 소모가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소세지빵 만드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은 단팥빵으로 찾아뵐까 합니다.